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1살이고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대구에 있고 부모님께서는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학업을 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아르바이트나 방학 중에는 단기 근무를 하며 등록금이나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가 벌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서울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현재 14명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근무 중이며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 사람 괴롭히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상사인데요. 남을 무시하며 즐기는 것 같습니다.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자존감이 정말 낮아지도록 말을 합니다. 다른 팀들과 비교를 일삼을 뿐 아니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멍청하다 하거나 그 정도밖에 못하냐?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뭐 칭찬은 바라지도 않지만 막말과 심한 말만 골라 하는데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며 멘탈을 부여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심한 말을 들을 때면 스스로 자책도 하게 되고 실제로 이래서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는구나 싶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입사 전에는 정말 나름 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대학 4년제를 들어가게 되고 후에 4년이란 시간 동안 스스로 학업 비용을 벌고 알아주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알아주는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입사를 했을 땐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과의 나와는 다르게 자신감도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매일같이 두통도 심합니다.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말하기에는 창피하고 부모님께는 걱정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말하지도 못하겠고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혼자 참고 견디고 있는데 혼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네, 사연자분의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 교육원 전문 강사이자 천연화장품 착한 팩토리 제품 개발팀장 박선희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은 관계의 연속인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행복도 당연히 있지만 반대로 부담과 스트레스,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자분께서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누구한테 말은 못하겠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은 흘러야 한다입니다. 저도 이 사연자분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20대 초반에 피부 관리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밤늦게까지 다녔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한 번에 취득을 하고 대형 피부과의 피부 관리사로 첫 취직을 했습니다. 간호사팀, 코디팀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피부 관리사팀으로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팀에 선배들이 7명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엔 물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윗 선배들이 많다 보니 제가 막내로서 담당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휴일도 항상 선배들이 먼저 일정을 잡고 선택권이 없는 휴일을 가져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돼서 정신적으로 지쳐감과 동시에 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가장 높은 윗선배나 다른 몇 선배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부터 이것밖에 못하냐 지적도 받고 위축되는 말을 하거나 또 심한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사연자님처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가 너무 또 힘 빠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도망가고 싶다. 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입사하기 전 과정을 생각하니 노력과 수고 끝에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내 자신이 한심한 마음이 들면서 실패자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내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낯설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런 내 마음을 이해할까?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하는 마음에 참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입사한 초반과 다르게 의지도 약해지고 저의 표정이나 얼굴은 웃음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는 모습이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환자들을 대할 때도 그 힘든 모습이 드러날까봐 이만저만 고민도 더불어 많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연자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셨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바로 윗선배랑 이제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어느새 제가 업무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나도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고 혼나고 지적을 받았던 그 시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 그때는 선배가 싫고 미웠지만 지금 내가 선배가 돼보니 왜 그때 선배가 그랬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더라. 지금은 일이 익숙해지게 되었고 지금의 성과를 내는 나도 있는 거야. 힘든 시기가 지나면 성과와 성취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진작 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쉬운 걸. 내가 고민했던 점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윗선배들도 다 이런 시기를 거쳐서 그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하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려고 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다 보니 선배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선배가 되면 내 아랫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더라도 좋지 않은 심한 말로 훈계를 하지는 말아야지라며 배우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서 끝났다면 저도 아마 당장 사직서를 내고 관두거나 더 배우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화장품을 개발하거나 고객님의 피부 고민 상담을 더 효율적으로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선배와 이 힘든 부분을 표현하고 나누었던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배운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흘러받을 때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저도 사회생활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네, 그렇죠. 핸드폰의 배터리가 0%여서 방전되었을 때 핸드폰을 충전기와 연결해서 충전을 시켜야 핸드폰을 다시 켤 수 있고 또 제 기능을 쓸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고 지쳤을 때 충전을 시켜야 하는데 혼자서 하는 생각은 한계가 있고 또 생각이 부정적으로만 이끌려 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그 마음을 전달받고 마음이 흐르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도 충전이 되고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괴로움과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생각하면 정말 고민의 영속인데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회포를 풀기도 하고 고민이 풀리기도 하고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건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위치도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심리학자의 칼럼 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든지 추천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 스토리의 주제는 바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잘 다루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듣고 싶어요. 네, 자신이 상담했던 환자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회사에 상사가 한 명이 왔습니다. 이 상사는 오자마자 부하 직원 몇몇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각각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짜증나네. 술이나 한잔 합시다 하면서 음주감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를 안 나와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그 상사와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도 아파하고 몸도 아파하고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고 뒷담화를 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사표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잘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음주감으로 회포를 풀면서 뒷담화를 하는 사람? 네,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요즘 정말 힘들지 않아? 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예민한 건가? 그럼 상대방도 아니야, 나도 좀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하지?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돼. 우리가 좀 기다려야 할까?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서로 풀어갈 거예요. 아니면 유난히 너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어.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고 말이죠. 네가 남한테 좀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는 완벽주의자잖아. 라고 진솔하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그런가 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흘러받는 것이 바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며 문제나 힘든 점이 있을 때 생각과 마음을 잘 다루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 한계에 좌절하거나 도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정말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하면 일을 하는 내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네, 마음을 나누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거나 또는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을 잘 흘러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내 경험 또는 내 주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삶에 있어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방법을 제시받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자기 본인의 한계를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됩니다.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네, TV를 틀면 자주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뜨기도 하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면서 아동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가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린 3남매를 둔 워킹맘 딸과 또 황혼 육아를 도맡은 70세 친정엄마의 갈등 사연입니다. 할머니와 외출 후 집에 들어오다 7살 첫째가 현관문에 손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3남매의 엄마가 애들 다 들어오고 나면 들어와 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를 본 할머니는 내가 다쳤어도 그렇게 했겠냐? 며 울분을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모녀의 양육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외출 뒤 3남매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는 과정에 워킹맘 딸이 나물은 없어? 애들 나물도 좀 먹여야 하는데 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나물 같은 거 애들이 안 먹잖아. 뭔 느닷없이 나물이야. 라고 또 대받아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호박버섯 등 나물을 차려주니 아이가 나물을 잘 먹는 모습을 보여서 워킹맘 딸은 봐봐 나물 잘 먹잖아 라고 대답하는데요. 친정엄마의 입장에서는 외출하고 갔다 오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나름 자신의 딸이 힘들까봐 대신 육아를 도와주고 밥상을 차려줍니다. 딸은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신의 생각과 할 말만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어린 삼남매나 다른 가족은 빈번한 둘 사이의 싸움에서 눈치만 보고 있고 예민해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둘의 대화를 보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말로 공격하는 갈등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워킹맘 딸이 과거 어렸을 때 뿌리 깊은 서운함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친오빠 위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일상에 차별이 있었던 과거 시절의 서운함과 쌓였던 마음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워킹맘의 친정엄마는 자신의 딸이 그런 쌓인 마음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도와주려고 또 황혼의 육아를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딸은 자신에게 지적을 많이 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뭐라고 하니까 또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에 말이 좋게 나가지 않은 것이고요. 과거에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또 자신의 충족되지 못했던 마음을 서로 표현하고 풀었다면 대화가 이렇게 세게 나가고 서로의 말 속에 칼로 찌르는 듯한 대화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 이해가 안 되고 또 풀지 않고 쌓아두었기 때문에 둘의 대화가 계속 어긋나고 갈등으로 인해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회에서도 마음의 대화를 조금만 해보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더 악화되고 대화가 단절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화도 필요하지만 내 생각과 판단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 들으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캠핑객의 사건이 화제인데요. 강원도의 한 깊은 산속에 계곡에서 캠핑객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이 캠핑객들은 사흘간 사고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앞서 텐트를 철수하라는 안전요원의 권고를 들었으나 무시하고 이어갔습니다. 이후 빗물에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됐고 결국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왕복 8시간 거리의 길을 통해 가게 됩니다. 물이 불어나 위험한 계곡에서 소방대원들은 가까스로 캠핑객들을 구조하게 되는데요. 이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캠핑객들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캠핑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까지 하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상황에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흘러받지 않고 자신의 옳은 생각과 판단, 그 하나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목숨을 잃기도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네요. 네, 바람은 흐르고 통하는 게 세상에 당연한 이치이고 물이 흐르는 게 세상에 당연한 이치이듯이 우리 마음도 동일합니다. 이번에 폭우가 일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서울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도로나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차량 침수 피해와 다른 피해 손해액이 700억 원 이상으로 어마어마했는데요. 폭우로 물이 쌓일 때는 초당으로 그냥 순식간에 올라와 역류해버립니다. 도로 배수시설이 빗물을 감당할 정도로 용량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수관에 나가는 용량과 배관의 통 크기에 따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폭우로 인해 나뭇가지나 쓰레기, 흙이 배수시설을 막아버리면 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쌓이고
역류하겠죠. 그래서 침수도로에 물을 빠지게 하고 복구하려면 배수관을 뚫고 물이 통하고 흐르게 해야 합니다. 물이 막히고 고이고 쌓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흐르고 통해야 되고 쌓이거나 답답한 마음은 풀어야 합니다. 마음이 고이고 막히면 결국은 그 다음은 다른 형태로 어떻게 해서든 터지게 됩니다. 몸에 병이 온다든지 정신이 쇠약해지고 우울감이 오고 괴롭고 그러다 보면 나의 삶에 피해가 됩니다. 배수구에 물을 흘려내듯 내 마음도 수시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배수구는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은 흘러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강연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과 판단의 옳음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흘러받아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을 계기로 대화의 중요성과 더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